그렇지만은 여기서 추세 좀 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에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고점을 두 번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두 번 만들어내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며 이런 식으로 고점을 두 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고점을 두 번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로 갑니다. 하락 추세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 좀 그어 보니까 왼쪽에서도 그 전에 있는 저점 그 부분을 잘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해 가지고 뭐 미리 지난 뭐 차트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다 맞는 거 아니야?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제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뭔 말씀을 드릴 거냐면 최근에 핫한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가 다 끝나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뭐 핫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세력선 매매법에 맞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분명히 과거의 차트만 해석해서 맞는 그런 매매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고점과 고점 이렇게 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고점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고점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추세에 그냥 고점만 이으시면 되고, 여기도 저점만 그대로 이으시면 돼요. 그죠? 고점만 있고 저점만 있고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퍼지죠. 이렇게 쭉 퍼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저점과 고점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갭이 커지면은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는 추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죠. 이런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때 과연 여기에서는 어디가 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추세를 어떻게 되는지, 이평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가장 바닥인데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어디라고 했죠?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일대라고 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라고요? 112일선. 자, 112일선까지 가면 거기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요? 224일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2일선 보고 2차 목표가는 224일선까지 본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112일선 1차 목표가인 그런 갭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했나?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세의 전환, 추세의 흐름.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그냥 이으세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으시면 분명히 추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세를 이은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한번 딱 최근에 고점과 고점을 딱 이어보면 수평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승의 흐름이 조금은 둔화됐구나. 어느 정도는 좀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물론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고점을 두 번 찍었다고 하면은 세 번째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럽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또 두 번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매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아, 이거는 진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통 간격이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고점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아,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뚫고 올라갈 수 없이 거기서 매물이 나오니까 우선은 여기서 내가 수익을 챙기고 좀 있다가 그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갈 거야. 이거 하고 그냥 돌파할 수 있어.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분이 맞으실지는 나중에 차후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도달할 때 우선은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그 고점 돌파 후에 지지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적인 매매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와 매도의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수는 총 5가지 매수법이 있고 매도도 총 5가지 매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매도에 대해서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매수 5가지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대 양봉이나 개인 매매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와서 매수 매도 기법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4번, 5번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3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녹색 화살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224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4선을 지지해야 된다. 이게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녹색 화살표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화살표 만드는 법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4선 돌파, 224선 지지 이것은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의 3가지 방법, 매수의 3가지 법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잠도 안 깬 상태에서 3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차트를 보면 그게 바로바로 생각나서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구나.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제일 처음에 외우시고 매번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원칙에 맞는 매매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 앞으로 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려드릴 건데 영상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예 그냥 뭐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지겹도록 들으실 거지만 지겹도록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어느 순간에 차트를 보면 예전에 심종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해야겠지 자연스럽게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영상을 매번 보시고 매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AI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감정은 절대 배제하세요. 올라갈 거야. 여기서는 상한가 칠 것 같아. 같애는 없습니다. 같애는.
어떻게 주식시장에 내 돈을, 큰 돈을 넣어놓고 올라갈 거야. 뭐 여기서 더 뭐 할 거야.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하는데, 아, 이 정도는 버텨줄 거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꺼야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꺼야는 절대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지켜준다. 자, 여기서는 매수할 거야. 아, 꺼야 되네. 매수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여기서는 매도한다. 여기 매도 타점이네. 매도해야지. 매도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가지 중에서 오늘 뭐 2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장대 양봉이나 갭 매매법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2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정확히 앞서서 말씀드렸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매도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좀 보여드렸죠. 이후에 차트에서도 보시면 충분히 매수와 매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나 갭 매매법인데, 장대 양봉이나 갭 매매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과 갭 매매법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장중에라든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서남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녹색 화살표가 나왔죠. 녹색 화살표가 나왔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224일선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맞았지만 두 번째 조건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원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죠? 녹색 화살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만족,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에서 보면 첫 번째 조건 만족, 두 번째 조건이 224에서 돌파하죠. 여기도 돌파한 후에 지지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후에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거래일 동안 나왔습니다. 그죠? 사거래일 동안 나왔어요. 사거래일 동안 나오면서 어떤 거래량의 흐름을 보였냐면,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드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분명히 많은 거래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224일선을 돌파하는데, 자, 224일이 뭡니까? 세력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선은 세력만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세력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세력은 누굽니까? 기관, 외국인, 그리고 안 보이는 세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력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HTS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관이 매수를 뭐 5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5억, 50억, 5억, 100억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치고 들어온 게 있으면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5억, 10억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매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억, 10억 하더라도 중간에 뭐 500억, 2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매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매수의 새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24일선 같은 경우에는 세력만이 뚫을 수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흐름은 어느 정도 보여요. 물론 다르게 뭐 우리가 보는 HTS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찾아내냐면 우리가 세력선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지지하는 흐름을 보일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봅니다. 왼쪽에 과거의 흐름을 좀 보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좀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매집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매집봉이 좀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매집을 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량을 좀 모으고 있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좀 보였죠. 매집봉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고, 그리고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세력선을 돌파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왜? 1년 동안에 매수하신 분들의 어떤 평균적인 값이잖아요. 값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기에 물량이 많이 있겠어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매물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매물대를 뚫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 224에서는 이렇게 쉽게 뚫은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때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먹어야 되니까. 1년 동안 묵혀놓은 것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갈아치우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안 일어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매매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래량 매매법도 있어요. 거래량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기서 거래량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10시간을 말씀을 드려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조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면 1차적으로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앞서 그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도 부분. 매도 부분이 일봉이 20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그때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굉장히 늦죠. 그죠? 굉장히 늦은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매법을 그대로 여기다가 매도의 기법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지 분명히 내 것이 됩니다. 나의 매매법이 되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여기서 다 풀어내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여기서 녹색 화살표가 나왔죠. 첫 번째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 녹색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네모 안에 빨간색 네모 안에 보면은 224선 돌파 후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지가 않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눌림목을 줍니다. 자, 어디까지 줬습니까? 224일선까지 줬어요. 그죠? 224일선까지 줬기 때문에 224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매도의 그 타이밍에서는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일봉이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력선이 224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24일선에서 한번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눌림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이평선 매매
이평선 매매할 때 말씀드렸죠. 5일선,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골드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1차 목표가가 111선이고 111선까지 가고 2차 목표가는 224선이라 했습니다. 자, 224선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죠? 224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224선 돌파한 다음에 224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224선 돌파 후에 다시 한번 224선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224선 돌파 후에 224선까지 한번 찍어주고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찍어주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녹색 화살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매수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 화살표 224선 돌파, 224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220,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해 있는 상황에서 녹색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코프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도중에 눌림목을 줬단 말이에요. 눌림목을 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색 화살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때 녹색 화살표 보고 매수를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2배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여기가 녹색 화살표가 나올 때가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이고 224선 돌파할 때가 20,000원대였습니다. 20,000원대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22,5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47,65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2배는 안 되지만 1.8배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의 구간 어디입니까? 여기서 일봉이 21선 하향 돌파하는 4만원대예요. 최소한 4만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신호 나올 때 두 번째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22,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4만원대 매도했어요. 자, 그래도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갑니까? 1.5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매매법에 대해서만 그대로 갖다 놨는데도 이 차트에서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매매법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장대 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또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세, 이 검정색 선 쭉 보면은 고점과 고점만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또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저점을, 이전의 저점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딱 등록해 놓으시고 흐름을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총 2,500개 종목이 있는데 2,500 여기에 되죠. 그 종목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적어요. 한 900 종목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매도를 못 하잖아요. 1년 동안 하더라도 900 종목을 매수매도한다? 그것은 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매수매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종목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여러 개의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목을 조금 관심 종목들을 좀 넓게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만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900개 종목 중에서 하루에 뭐 아무리 적어도
5개 이상 종목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테마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테마가 조금은 그 수익을 좀 많이 가져다 주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이전에 이제 8월 달이나 뭐 우리 9월 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수급에 따라 의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 좀 많았었죠. 자, 그래서 보통 8월이나 9월 달 시장은 조금 혼잡스러운 시장입니다. 좀 혼돈스러운 그런 장이기도 하고 매번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중심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마를 따라가는 뭐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테마에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해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단기적으로 따라가는 뭐 이제 단타나 아니면 스케이핑으로 따라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포트 중에서 조금 작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잘못해서 좀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때 조금은 작게 가져가시고 전체적으로 중단기적인 종목들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노을이란 종목을 한번 보죠. 노을이란 종목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빨간색 원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나왔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224선 받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올라가죠. 그죠? 224선 돌파 지지까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4,000원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좀 높은 가격이면 높은 가격이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 4,000원이겠죠. 그러면 거의 8,000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2배 정도 상승을 보이는 그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완전히 만들고 나서 지금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났을 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죠. 112일선이 1차 목표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찾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것은 자신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있다. 그것은 제가 만든 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그 전자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 이기는 방법,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좀 높아요. 확률적으로 좀 높지만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 때 왜 거기서 무너졌는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2일선까지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선과 112일선의 이역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이후의 흐름은 112일선이나 224일선에는 분명히 눌림목이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이평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 그리는 방법, 이건 쉽죠. 제가 말씀드렸지.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도저히 뭐 파악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224선을 보세요. 224선을 진한 검정색 선으로 딱 보시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하락 추세에 있는지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보의 추세에 있는지. 그렇지만은 거기에 좀 완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세선을 조금씩 그리는 그런 방법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습관을 좀 가지시면 앞으로 그냥 그렇게 좀 그리다 보면 한 2, 3개월 그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딱 보입니다. 추세가 어디 있고 단기 저점이 어디 있고 이런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일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리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와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총 5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매수가 5가지, 매도가 5가지. 그 중에서 매수는 제일 첫 번째 녹색 화살표, 두 번째 224선 돌파, 그 다음에 224선 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는 도중에 누가 와서 야, 매수의 세 가지가 뭐냐 하고 툭 건드렸을 때 그냥 정신이 깨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겠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녹색 화살표 224선 돌파, 224선 지지. 제가 영상을 뭐 200개, 300개 찍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옵니다. 매수 5가지, 매도의 5가지. 뭐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한 200번 반복해보세요. 200번 반복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의 5가지, 매도의 5가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되고 전체적인 차트를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트의 흐름을 읽는과 동시에 분명히 어떤 뭐 기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얘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지, 얘가 이등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총 10가지 매매법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에 대해서도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한다. 이거에 대해서 책에서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커피를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어떻게 된다? 매도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매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장대 양봉이나 음봉 그 다음에 개인 매매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매도와 매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10가지 매매법 하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좀 걸립니다. 뭐 조금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 아니고 올해 뭐 마감 때까지 하시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트레이딩을 해드리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해드릴 거예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데 트레이딩 할 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할 때 그냥 여기서 세력서 매매법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앞으로 여기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아마 10월 중순부터는 시작할 거예요. 10월 중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께서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남겨 놓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간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이평선,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의 방법,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익혀 놓으시면 누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환자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마지막 시간에 그 세력선 매매법 세 번째 시간에는 꼭 오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종목입니다. 그대로 끝나버리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자, 올리패스라는 그 종목입니다.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그려보세요. 추세선이나 이런 부분을 그려보시고 지금 현재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가장 잘 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어떤 혜택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커피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패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신 대로 좀 적어주시면 돼요. 댓글에 생각하신 대로 좀 적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게 정확히 맞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분에 대해서는 중수, 고수라는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한가요? 자, 그렇지만 올리패스 오늘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추세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서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캡처하셔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올리패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추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5일선 20일을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현재 1차 목표까지는 여기인데 1차 목표까지 왔고 앞으로 여기에서는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왜? 여기에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렀더라. 그리고 올리패스가 최근에 기사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 제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자신만의 원칙과 매매법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매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지키신다면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하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A란 종목에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오전 중에 5%나 10%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런데 쉬지 않고 자, 오전장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후장에서 좀 회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감정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종목에 대해서 5%나 10%의 손해를 봤어요. 근데 바로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손해 본 것을 바로 그냥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분명히 집니다. 분명히 져요. 이것은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 탐욕적인 그런가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좀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아 여기에서 오늘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시장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밖에 매매를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면 돼요. 반성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닌 차트상으로 분명히 녹아 들어 있어야 돼요. 녹아 들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녹아 들어 있음을 그대로 보면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분명한 자기만의 매매법이 있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하락장 이기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세력선 매매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은 충분히 익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에 녹아 있어야 돼요. 차트상에 녹아 있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세 가지 매매법이 있어. 뭐 매도는 한 가지 뭐 알려줬어. 뭐 두 가지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차트상에 찾아보세요. 차트상에 찾아보고 5일선, 20일선 돌파했을 때 이럴 때는 돌파하니까 여기가 올라갔네. 이 종목 왜 안 올라갔지? 제가 왜 안 올라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 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올라가고 이 종목은 안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선별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규칙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왜 안 올라갔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딱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백날 이렇게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딱 한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새롭게 자신만의 그것을 매매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히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서 마감 짓고요. 두 번째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밖에 없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